뭐 사람들이 없어요. 이들은 모자라지 않냐? 그러니 사람들 엄마. 그런데 도전하셔놓고 한 5분만 가면은 어디 있었나? 네. 근데 그 살살살 배터리 가면은 그 배터리 터져. 노조 탄압이나 정비사 노조 탈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내가 이제 무슨 소리를 하니까 야, 와봐, 그래서 그냥 딴 거죠. 네, 앞서 들으신 내용은 시내버스 290여 대와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버스업체에서 일어난 버스업체 회장과 직원 사이의 대화 내용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YTN 취재진이 확보한 녹취만 해도 무려 14개에 달했는데 피해자들이 참다 못해 녹음한 것입니다. 피해 직원들은 모두 회사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버스업체 회장은 결국 폭행과 폭언 혐의로 경찰에 고소가 됐고요.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류지연 앵커가 설명해 드린 대로 이 사건은 YTN 단독 보도한 사건인데요.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버스업체 회장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노사 관계든 아니면 무슨 관계든 간에 이 최소한도 이건 만일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 녹음된 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는 좀 참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그렇죠. 갑질입니다. 그렇다면 예. 이게 사실이라면. 근데 지금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2011년부터 최근까지거든요. 예. 서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를 가지고 있는 버스 회사 회장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습적인 욕설, 인격 모독, 심지어는 뭐 주먹으로 가슴을 구타하는 등의 어떤 상해 행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돈을 줘가지고 공적 자금으로 준공영제죠. 받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이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죠. 예. 예. 게다가 이제 버스가 한 290대 된다고 해요. 이 정도 되면 정말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리는데 이 공적 자금이 들어갔는데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적자는 이제 뭐 1년에 수백억 원이다 하면서 이제 혈세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본인 연봉은 5억 5천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보기엔 버스 대수도 많고 연봉도 많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갑질이 나오는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준공영제인데 또 임원들은 다 가족이고 뭐 그건 국회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일단은 적자가 나고 있는데 본인들은 뭐 억대 연봉, 자신 회장님뿐만 아니라 딸까지 임원을 있으면서 억대 연봉을 챙겼다. 그것도 자체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면 걔대로도 과연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뭐 회계를 보면 혹시 횡령 이런 것들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계속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산을 지원받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은 고용관계일 뿐이지 자신의 밑에 있는 머슴 같은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으면 직원들이 녹취를 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녹취 쉽게 안 해요. 정말 악한 마음을 품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으로 보통 쓰는 거지 보통은 녹취 안 하거든요. 특히 본인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 상사를 상대로 녹취를 했다는 건 그만큼 반복적으로 인권이 이제 탄압되었다고 본인들은 느꼈기 때문에 아마 저는 녹취를 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언제 폭언을 할지 폭행을 할지 모르는데 미리 녹취를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만약에 정말 돌발적으로 터진 상황이라면 그만큼 반복되었다는 그런 방증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노조입니다. 노조위원장을 폭행한다든지 노조원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상적으로 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특히나 그 노조 운동을 견제하거나 뭐 소위 얘기하는 파괴하려는 어떤 목적에서 했다라고 지금 유추를 할 수가 있죠. 지금 다들 말씀하셨지만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 서울시가 보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사업이 공익성, 공공성을 그렇죠. 가졌다는 것이죠. 지금, 예, 네네 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신고니까. 자신이 사업을 하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공공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을 그럼요. 갖고 있다면 이러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일종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적 성격을 띠고 그렇습니다.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예. 지금 현재 이 회사의 대표 같은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고 예.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녹취가 있단 말이죠. 녹취가 있단 말이죠. 녹취에 대해서 부인을 하려면 녹취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음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만들어낼 수는 그렇죠. 없는 거예요. 예. 보통 녹취를 부인할 때에는 녹취를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는 이런 의도가 아닌데 발췌했기 때문에 이런 의도라고 부인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발췌만 했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게 그 발췌 내용 자체에 굉장히 모욕적 언어들이 네, 많아요. 지금 거의 지금 저희가 나가고 있는 걸 다 XX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땐 욕설이란 말이죠. 그럼 이거는 앞뒤의 문맥과는 상관없는 녹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근거로 저는 사실 부인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음성 감정 해야 되겠죠. 본인이 안 했다고 물론 그러니까 이제, 예. 그 녹취록 갖다가 음성 감정 해가지고 음성 지문이야 뭐 가장 확실하니까. 본인 목소리인지 예, 아닌지 예. 확실히 나올 겁니다. 그렇죠. 뭐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리는데요. 어쨌든 만일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진짜 이 버스 네. 업체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문제는 다시 한번 네.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은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홍정선 기자님과 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